시간이 벌써 한 달 넘게 지나갔는데요. 일단 오늘 그 인원이 좀 적을 줄 알았으면은 그 평일 스터디 좀 작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 하면 더 분위기가 더 좋은데 일단 오늘 뭐 인원 상관없이 이렇게 힘들게 오신 분들이니까 준비한 거 다 해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은 인원 적으니까 조금 편하게 할게요. 얘기도 좀 많이 하면서 개인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중간중간에 해주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오늘 해드릴 거는 할 거는 이제 뭐 하도 주변에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9월 18일에 국가 정책 나온 거예요. 이제 요거를 제가 세법 선생님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으로 파고들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를 오늘 뭘 할 거냐면요. 일단은 저희가 중개업을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앞으로 하실 거고 부동산에 종사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이게 뭔지 그냥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실무에서 할 때 뭐가 필요하고 뭐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정책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보면은 지금 강의하는 데 엄청 많거든요. 이 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이 강의하는 데는 저도 몇 군데 들어보긴 했는데 이거를 들으러 가시려면은요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가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강의들은 투자하실 분들이 가셔야 돼요. 네. 저희 중개업 하는데 손님이 와서 나 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종부세 몇 프로 어떻게 내야 돼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다 그 사람 재산 등기부 끊어서 아예 저희가 설명해 주죠. 그건 저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실무에서 이런 거를 손님이 물어봤을 때 대충 이게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가지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중개업자인 저희가 뭐 되게 뭐 대단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거 개인적으로 본인이 뭐 재산이 몇십억 있거나 해당이 되신다. 임대사업자 뭐 몇 개씩 놓고 계신다. 그러면은 한두 번쯤은 가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걸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부동산 와서 안 물어봐요. 솔직히. 그런 분들은 담당 세무사나 자기한테 가서 물어보지 부동산 와서 나 이거 어떻게 얼마나가 이렇게 안 물어봐요. 자기 재산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위주로 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한 달 전에 할 때 좀 밑에 뒷부분에 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무 사례에서 사실 이게 제가 지난번도 1시간 했고 이번에도 할 건데 이게 한 몇백 개 돼요. 예. 실제적으로 이제 상담 사례가 올라온 거예요. 국토부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관계 시설에. 근데 거기서 제가 다 빼고 실무에서 저희가 좀 겪을 수 있을 만한 것만 지금 추스리는 거거든요. 요것도 이제 몇 개 안 나긴 했는데 요거 마무리 더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거 세 번째는 이제 갑자기 주제가 이제 생각이 난 건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흘러가는 식으로 한 번 정도 잠깐 간단하게 얘기한 적은 있는데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법인 때문에 저도 이제 창업 준비들을 해드리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진짜 창업할 때 뭘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너무 좀 방향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요 세 가지 빼고 제가 먼저 할 거는 제가 지난번 스터디 때 한번 얘기했는데요. 제가 그 밴드에서 밴드 그 부동산 28 학교 때 밴드에서 이렇게 진짜 실무에 하시는 분들이 주고받는 대화들 중에서 진짜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궁금하고 이런 거를 잘 모르셨구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한 달 동안 그 주제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거는 여기 없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드릴 건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그분들을 너무 모른다 이렇게 비방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가시면은 그런 거를 이거 진짜 모르는구나 이거 모를 수 있겠구나 그 생각에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드리면은 첫 번째 그 얘기가 나왔던 게 뭐 쉬운 건데 부동산 구인구직할 때 이거 어디서 해야 될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실무를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구인하실 때 어서 뭐 보셨어요? 두 분 계시구나. 민규 씨까지. 협회. 민규 씨도 협회 보셨어요? 협회 봤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한번 정규팀한테 처음
초기에 한거 말씀 저도 질문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뭐 잡코리아나 네. 뭐 이런 거 다 해보라고 그러셔갖고 저는 다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협회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잡코리아랑 뭐 인프루트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런 사이트 좀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일단 협회는 구인 광고 올라오는 게 거의 컨설팅은 많이 없어요. 협회에서는 진짜 개인 부동산 업자분들이 올리시는 게 많거든요. 근데 잡코리아나 이제 기타 인크루트나 거기는 컨설팅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개인 업자분들이 올리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딱 저희가 눈치로 봤을 때, 아, 이게 사장님은 인터넷적으로 조금 볼 줄 아시는구나, 좀 눈에 띄어 있구나,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그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아시는 분이죠. 네. 그러니까 협회만 무조건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잡코리아 이런 것도 올리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같이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근데 또 구인 광고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협회에 가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면은, 네, 그것도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활용하시려면은 일단 저희가 이제 부동산 스쿨이라는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소공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개업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누가 만약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그냥 누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니면 밴드에 걸 올려가지고 한번 좀 봐달라고 그쪽 지역에 그렇게 해서 그 정도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가입하시는 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포털 사이트 통해가지고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제 개업을 해서 부직 광고를 할 때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네, 부직 광고 하실 때. 이거 어디다가 올려야 될지 막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그리고 벼루시장 같은 경우도 괜찮은 게 조금 있어요. 네. 근데 협회 빼고 나머지 사이트들은 잘 보셔야 돼요. 네, 컨설팅인지 아닌지. 네, 나머지 사이트들은. 컨설팅이라는 게 그러니까 컨설팅은 뭐 몇십 명 뽑고요. 그리고 기본급이 어마어마해요. 예, 그리고 주 5일 근무에다가. 예, 그리고 뭐 심한 데 같은 경우 대부분 사무실들이 강남이나 되게 좀 번화한데 큰 사무실이. 예, 법인인 경우가 거의 99.9%. 예. 근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은 그거예요. 거기서 안 되죠? 땅 파는데. 네. 아, 땅 쪼개가지고 파는데. 완전 네. 영업직도 있잖아요. 그거. 근데 그 영업직까지 해가지고는 그런 실력이 좀 돼야지 하지. 가가지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전화밖에 못 돌리시고 그리고 실제로 돈 되는 거는 거기 오래되신 분들이 다 하지 기회 주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가면은 그거를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계신 분이 그걸 사요. 거기 취업하신 분이 그걸 산다고. 네. 그러니까 그게 보험처럼 네, 맞아요. 주변 사람들 그죠? 네. 공략하는. 그러니까 그게 걔네들 입장에서는 직원을 뽑는 거일 수도 있고요. 손님을 뽑는 거일 수도 있어요. 뭐가 똑같아. 네. 그러니까 해보니까 내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막 하라고 네가 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장모님도 하나 갖고 계세요. 강원도에 지금 네. 어디 써먹지도 못하는 땅을 맨날 재산세만 날라오고 1년. 네. 그게 다 그런 땅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요즘은 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상가나 건물까지 막 손을 뻗치게 하는데 거의 가면은 이제 사기성이 크다고 봐야죠. 그리고 거기는 절대 가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컨설팅은 얼마나 많이 뒤지셨는지 이 밴드에도 사람들이 막 컨설팅 비슷한 얘기만 나오면 학을 뛰더라고요. 막 댓글이 두루루루 올라가요. 예, 무조건 가지 말아라. 그리고 가면은 연락 끊어라 그 사람하고. 예.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별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뭐 어려운 거 아닌데 이게 또 모르시는 분들이 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구인구직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무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사업자 신고 안 하고 사업자인데, 예. 사업자 안 하고 아니면은 뭐 주거용 같은 경우 전입 신고 안 하고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을까요? 확정일자? 안 받을. 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꼭 필요한 게 사업자든 뭐 그러니까 업무용이든 주거용이든 확정일자 계약서만 있으면 되죠. 계약서만. 네.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학점일자만 바꾸서 만약에 전입신고든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네. 그러면 하나 많아요. 네, 하나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떤 질문이 왔었냐면은 거기 이제 나온 게 자기 손님이 상가를 하나 구하시는데 거기 부동산 사장님이 하신 얘기가 손님한테 손님이 사업자를 못 내고 확정일자만 받으면은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제 질문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뭐 다 이제 대답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막 쏟아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좀 난해한 경우니까 그런 경우 실질적으로 많이 없고. 그런데 일단은 확정일자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만 쓰시면은. 근데 사업자 등록이나 전입신고는 본인이 선택이신데 그걸 안 할 경우는 확정일자는 받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쉽게 아주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이게 막상 실무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헷갈려요. 순간 당황해요. 받을 수 없다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확정일자 어떻게 받지? 이제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확정일자가 지금 인터넷 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는 건 아시죠? 네. 근데 그것도 하시려면은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그 파일이 있으셔야 돼요. 계약서 파일이. 네. 근데 반대로 그러면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계약서가 없어도 그냥 막 할 수 있죠. 쉽게 얘기해 전입신고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사소한 건데 이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뭐 사업자 등록을 안 내거나 전입을 안 하는 경우는 확정일자 받아봤자 소용없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오늘 받고 전입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 있다 한다. 그러면 효력은 일주일 있다부터 발생되는 거예요. 확정일자 받은 날부터 발생해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님한테는 확정일자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전입신고나 사업자를 낸 다음에 받아야지. 동시에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애매하게 나왔던 게 요거랑 관련돼서요. 저희가 뭐 공부했을 때도 배웠던 것 같긴 한데 거기 집합건물 호수 누락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거 실무에서 은근히 나올 수 있어요. 호수가 계약서 쓰실 때 실수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계약서 등기 설명을 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제가 위에 거기 표제부 위에 건물 부분에 뽑을 때 주소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쓰라고 항상 얘기 드렸죠. 네, 그대로 쓰면 실수 안 해요. 절대로. 그런데 내가 몇 번 중개하다 보니까 이제 또 직원 뽑고 하다 보면 직원한테는 여기 그냥 써 하면은 직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쓴단 말이에요. 네, 등기부 그대로 안 써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애매한 이제 불가피한 사항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빌라 같은 경우인데 호수가 건축물 대장하고 틀릴 경우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예, 내가 201호 살고 있는데 건축물 대장을 끊어봤더니 이게 202호야. 예,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가나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아파트나 그 이상급 건물들은 이런 오차가 생길 리가 없어요. 거의.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다 보니까 신고하는 거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간혹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를 만약에 중개를 하시는 경우는 등기나 건축물 대장을 꼭 두 개를 끊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실제 호수랑. 그거는 뭐 아주 쉬운 거긴 하지만 실무에 가면은 오히려 실수하면은 대량 난감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근데 틀린 경우는 어떻게 해요? 틀린 경우는 만약에 그 집에 둘 다 융자가 없다고 하면 빨리 정정을 해야죠. 정정이나 변경을 해야죠, 빨리. 집주인.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근데 만약에 내가 살던 집에 융자가 원래 없어야 되는데 옮기려고 하는 집에 융자가 있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소송 가야죠.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그런 경우는 해결되기 되게 힘들어요. 해결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약에 소송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중개업자까지 또 물고 들어가겠죠, 100%. 그러면 항상 판례상 중개사업자가 일단 재산상의 손실이 생기면은 몇 프로라도 책임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렇게 융자가 있는 집이 이제 바뀌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저기 하지 말아요? 하지 마는 게 아니라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중개사가 했는데 달라. 근데 뭐 융자도 있대. 그러면 확인했는데 틀릴 수는 없어요. 확인했는데 건축물 대장이랑 등기가 다 확인했는데 호수랑 근데 그게 이제 틀린 거예요. 그게 틀릴 수는 없다니까요. 그게 틀린 경우는. 왜냐면 건축물 대장이랑 등기랑 다 일치하고 그리고 실제 호수도 일치하고 근데 나머지 틀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없죠.
이 틀린 경우에 계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부분. 그 틀린 경우 하긴 했는데 네네네 틀렸어. 그러면은 틀린 경우는 빨리 계약을 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주인한테 얘기해서 이거 이래 됐으니까 빨리 변경해라. 그러고 계약해서 당연히. 예. 하지 말아야 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모르는 경우에 그거는 대부분. 주인도 모르는 경우죠. 예. 주인이 알면 당연히 바꾸죠. 분양받을 때.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주인한테 빨리 얘기해서 빨리 처리해야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여쭤봤는데 이제 부동산 매매를 공동중개했어요. 공동중개로. 예. 공동중개하면 거래 서명을 어떻게 하죠? 실거래 신고해가지고 서명하시는 거를? 실거래 신고 물건 중에서. 그러니까 실거래 신고는 요즘에 매수 부동산에서 하고 예. 매수 부동산이요? 그러니까 실거래 신고는 매수 부동산에서 하고 거래는 물건지 가서 해요. 그 계약서 쓰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지금 그렇게 예전에는 매도 그 부동산에서 실거래 신고까지 했는데 지금은 매수 부동산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하라고. 민규 씨도 그래요? 매도 쪽에서. 예, 지역마다 조금 틀리긴 한데 지금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지역마다 조금 틀릴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원래 대부분은 물건지가 이제 해야죠. 물건지에서 거의 다 해요, 신고를. 예. 이제 신고를 하는데 이게 질문이 왜 나왔냐면요. 네. 제가 이제 초보인데 제가 개업을 했어요. 제가 물건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란님 부동산이 와서 저랑 계약을 했어요. 예. 계약을 해서 제가 실거래 신고를 했어요. 근데 서명을 이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거래 부동산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예. 그러니까 이쪽 부동산에는 컴퓨터 연결해서 그냥 켜서 네네. 사인하면 되잖아요. 네. 예. 이거를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우리 집 사무실에 와서 우리 컴퓨터 와서 사인을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내가 이거를 모르니까 잘못 말하면 내가 이게 초짜티가 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난해했던 거예요, 그분은. 예. 그냥 나서 사인하시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처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사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다리면 그쪽에서 알아서. 그러니까 공동중개를 하시게 되면은, 물건지에서 일단 원칙은 계약서를 쓰시고, 물건지에서 먼저 서명을 해요. 컴퓨터 들어가서. 네, 컴퓨터 공인인증서. 네, 공인인증서는 당연히 대표자. 네. 공인인증서 들어가 서명을 하고 나서, 이제 거래한 부동산 전화를 해요. 우리 해서 사인했으니까 사인해주세요 하면은, 우리가 들어가서 거래처에서 사인하면 돼요. 네. 들어갈 수가 있나 보죠? 네. 그쪽에서 이제도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들어가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하고 매도인은 상관없는 거고요. 부동산이 중개를 하는 경우는 부동산만 사인을 하면 돼요. 서명을. 그런데 만약에 물건지에서 썼는데, 예, 우리도 서명을 했어요. 두 군데 다. 그런데 이게 뭐가 틀렸어요. 예. 틀리면 이제 연락이 와요. 부동산에서. 예, 연락이 와서 고치라고 해요. 예. 그러면 이제 바로 물건에 또 고치고, 다시 또 예, 고치고 물건지에서 사인한 다음에 다시 또 전화가 와 우리한테. 이거 고쳤으니까 사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인 쪽, 이제 손님을 댄 쪽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예, 그냥 사인만 하면 돼요. 예, 들어가서. 그러니까 매도인이 할 게 많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이제 드리는 게 또 하나 뭐냐면은 이렇게 부동산 일을 배울 때 지금 같은 경우에 어느 쪽에 더 일을 배울 게 많이 있을까요? 예, 매도인이죠 당연히. 예, 매수인 쪽은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 그리고 매수인이 손님 내가지고 금액 깎아달라 아니면 뭐 다운 계약서를 쓰냐 뭘 하네 그 요구를 하면은 그거를 다 들어주는 거는 결론은 물건지. 그걸 해결해 주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일을 배울 때 사실은 이제 물건지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이제 양타라고 하죠 저희가. 예. 그런 물건을 배우는 게 일 배우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냥 광고 많이 해가지고 내가 손님만 와서 맨날 반탄을 쳐요. 네. 예. 그리고 물건지 가가지고 전화해서 하기만 하고. 예. 그것도 나쁜 건 아니긴 한데 일을 배우는 효율에서는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면은 내가 초보인데 어디 가서 물건지를 내가 아파트를 들어가서 매매를 해 아니면 오피스텔을 가서 매매를 어떻게 하지? 당장 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죠 이제. 예. 근데 그렇게 가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은 더 작은 집, 단독주택 월세 아니면 원룸 월세 아니면 빌라 월세. 예. 이런 거 거의 다 안 타거든요. 가면은.
근데 그런 거 돈은 안 되는데 그런 게 계약서를 내가 직접 쓰면은 손님하고 매도인하고 아니 이제 임대인하고 다 컨트롤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게 또 솔직히 아파트나 오피스텔보다 하자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아요. 예. 근데 거기서 그렇게 배우다 보면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 생길 게 없어요. 일 생길 게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더 올라가면. 예. 근데 아파트를 처음에 막 물건제 들어가서 막 해요. 어떻게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중간에 어떤 예상치 못한 하자못이라든가 분쟁이 생겨요. 해결을 못해요. 경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네, 그런 적이 없으니까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방 얘기한 대로 만약에 원룸이라든가 빌라라든가 다가구라든가 내가 처음에 일 배울 때부터 돈은 안 되지만 그런 거 막 엄청 꽂기면서 해봤어요. 그런 사람은 가가지고 대응이 다 돼요. 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아파트나 뭐 이런 오피스텔 매매 분양하면서 문제 생기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게 또 차이가 벌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배울 때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는 건 중요하긴 한데요. 제가 이제 스터디 처음 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들어가서 고생하시는 건 6개월, 1년이면 1년도 안 걸려요. 예. 제가 얘기한 뭐 진짜 싼 집들 양타로 막 그런 거 하는 것도 월세 그거 뭐 1년, 2년, 3년 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솔직히 10번, 20번 해보신 분하고 해보고 넘어가시는 분하고 안 하고 넘어가시는 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내가 뭐 큰 단지 가고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큰 단지 가고 난 남의 눈에 좋은 거 하고 싶어. 아 그거 하기 싫은 거 어딨어요. 근데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부동산은 어차피 길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보로 지금 하실 때 6개월, 1년은 고생하셔도 돼요. 돈 좀 덜 벌어도. 대신에 고생을 하더라도 나한테 내가 10년 동안 할 수 있는 걸 배워야죠. 돈을 덜 벌더라도. 근데 항상 대부분의 99%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난 당장부터 좀 뽀대나고 큰 걸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뭐 원룸을 하고 다가고 지금 사람들 뭐 중국 사람들 방 벌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 나 못해. 예. 예. 그럼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예. 그리고 지금 외국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손님들 은근히 중국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뭐 매매라든가 그런 거 막 질러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거 감안하면은 제가 볼 때는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그런 돈이 좀 덜 되더라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시면은 훨씬 더 나중에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참고적으로. 네. 그리고 이게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동업이 또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항상. 예상했다시피 동업이. 네. 동업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동업이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게 동업 하시면은 가장 필수가 동업계약서 쓰셔야 돼요. 무조건. 근데 동업계약서를 되게 꼼꼼하게 쓰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질문이 왔었냐면 이게 동업인데 동업을 세 분이 하신 거예요. 네. 세 분이 하시는데 한 분은 보통, 한 분은 일을 못해. 그리고 한 분은 또 일을 잘해요. 딱 보니까 이 일을 잘하시는 한 분은 중개업 하시던 분이에요. 두 분은 초보분, 네, 초짜분이시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셨던 분이 이제 일을 잘하니까 이제 일을 못하는 사람을 배제하고 중간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중간 사람 보통은 하잖아요 그냥 자기 유지는 네, 사무실 피해를 안 주고 뭐라 그랬냐면은 중간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아 우리가 돈 벌어서 제 돈을 해줘야 되냐고 아, 그거 좀 아깝지 않냐고 그래서 손님한테 그러니까 스스로 만약에 뭐 좀 받는 거 있으면은 내가 좀 능력껏 잘 받는 거는 우리가 그냥 갖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이게 잘하는 사람이.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떤 의심이 생겼냐면은 이게 아까 공동중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이 세 명의 동업인데 일 잘하는 사람이 다른 부동산 가서 계약서 쓰면은 썼는지 안 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걸 벌써 의심하기 시작했어. 나머지 두 명이. 예. 예. 의심이 시작됐어요. 예. 그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막 다 깨라 그냥 그랬더니 이제 이분은 이 당사자 올리신 분은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나는 일을 배워야 되니까 깰 수는 없다 그냥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얘기 드렸던 사례 중에 하나가 어떤 케이스냐면은 동업을 하는 건 일단은 안 좋아요. 무조건. 동업은. 근데 동업을 만약에 해야겠다. 하게 해야겠다 하면은 만약에 본인이 지금 초보자잖아요. 경력자랑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네. 초보자면은 그냥 초보자끼리 하세요. 꼭 해야겠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보세요. 지금 만약에 제가 경력자고 여기 지연님이 이제 초보분이세요. 제가 지연님을 막 설득을 해 동업을 했어요. 예. 동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통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경력자에서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을 동업자가 아니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직원으로. 예. 왜냐면 이 사람은 나한테 와서 모르니까 이것저것 물어보고 부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막연하게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경력자랑 일을 하면은 일도 좀 배우면서 나도 돈도 벌겠구나. 하지만 이미 경력자는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든 빼돌릴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네. 만약 경력자가 뭐 공금으로 어차피 n분의 쪼갤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경력자가 나 손님 있어서 접대해야 되니까 식사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수술을 받았는데 손님이 좀 어려워서 수술 덜 받았다. 쉽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두 끝도 없다 하기 시작하면은 동업이 아니에요, 결국은. 예, 사무실 입금은 적어지고, 예, 매출은 적은데 이 사람은 잘 살아. 그게 제가 보통 봐왔던 경력자와 초보분들의 동업했던 데 케이스예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경력자 입장에서는요, 직원들을 뽑기 시작하면은 직원만큼 또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게 없어요. 또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고, 또 사람 속도 모르고. 근데 자격증 따서 지금 막 의욕이 넘치는 사람을 내가 만약에 안전장치를 해가지고 직원을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딨어요. 이거보다 좋은 게 없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초보분들이 타겟인 거예요,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28회는 끝나가지만 이제 이번 달 29회 끝나면은 또 이제 29회 분들이 이제 엄청난 타겟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완전히 일석삼조 사조죠. 경력자 입장에서는. 사무실 유지비도 줄여. 제가 직원 쓰고 혼자 유지하려면은 경비 다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도 필요 없어. 네. 사무실 유지비 쪼개고 광고비 다 줄고 n분의 1 하고 그리고 내가 벌어들이는 거는 내가 알아서 입금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면 돼 그냥. 예. 근데 이게 이 돈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 하려면은 사실 동업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은 계좌를 통일하고 공인인증서를 오픈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랑 만약에 지연이랑 하면은 둘 중에 한 명이 대표가 될 거잖아요. 만약에. 예. 둘 다 대표가 되면은 그땐 답이 없어요. 둘 다 대표가 되더라도 만약에 지연님이 제 통장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예. 최소한의 방법 장치로. 그리고 제가 지연님 입금 통장과 대표 통장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대표 계좌를 항상 서로 수시로 들어가서 입출금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왜냐면 대표 계좌 돈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뒤로 뺄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게라도 해서 신뢰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 말 꺼내기 되게 어렵죠. 예, 공인인증서 주면 이 사람이 대표 통장 말고 다른 거 다 뒤질 수 있는데 맘먹으면 그거 못 주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공유할 정도의 마음이 없으면 동업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자격증을 이전에 대표 있을 때, 다른 대표 있을 때 저는 공인인증서 무조건 다 받아서 했어요. 어차피 대표는 전데, 사장은 전데 제가 계좌를 알아봐야지 제가 못 알아보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초보분들 동업을 하시면서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도 공유를 말도 못 꺼내고 상상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동업을 하면은 제가 뭐 이거 몇 번 얘기 드렸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경력자랑 하시는 경우는 절대 안 되신다라는 거. 절대. 예. 그래서 그거 항상 염두를 하셔야지. 예. 이런 데는 일 배우지도 못해요, 가서. 예. 뭐 배우겠어요? 돈 삥땅 치는데, 사장님이. 동업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일도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줘요. 그리고 또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또 물건지를 또 동업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건지를 들어가면 엄청난 수습할 수 없는 손실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물건지에 가서 계약이 막 쏟아질 거 아니에요.
돈 삥땅 치는 거 두 번째 치고, 예. 물건지 막 쏟아지는데 거기서 1년, 2년 동업을 해요. 그러면 물건지에서 그 수많은 계약을 하면서 손님 컨트롤하고 매매나 큰 계약들을 할 때 그걸 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초보랑 경력자랑? 경력자가 하겠죠, 당연히. 예. 나중에 경력자가 찢어지면은, 둘이 찢어지면은 그 손님 다 누구한테 갈까요? 다 경력자한테 가는 거예요. 초보분한테 안 와요. 절대로. 그건 여러분들이 손님이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손님이라고 내가 뭐 전세 구하러 매매하러 부동산 갔는데 직원이 한 2명, 3명 있는데 한 명은 딱 오자마자 말하자마자 막 말이 막 주구장창 쭉쭉 나오고 한두 명은 막 말도 막 찌삣찌삣하고 예?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나중에 방 또 하러 갈 때 어디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물건지를 만약에 가시는 경우는 더 심한 예,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경력자들이 물건지를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물건지를 가려면은 처음 입주단지 가려면 비싸잖아요. 비용 때문에 끼는 거예요. 한두 명. 내가 혼자서 권리 없다 치더라도 보증금 5천에 월세 300인데 300, 400인데 나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하고는 싶은데 그러면 주변에 이제 한두 명 꼬시는 거죠. 꼬셔서 한 2명 집어넣으면은 내 보증금도 줄어들고 월세도 적고 관리비도 적고 그리고 손님은 어차피 와봤자 여기 두 분은 초보니까 내가 다 하면 돼. 진짜 큰 손님. 그러니까 두 분은 그냥 전화만 돌리고 그러니까 월세 찾으러 오면은 내가 바쁘면 월세 하나 보여주러 가고 예, 나는 매매나 전세. 예, 그게 현실이니까 예,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좀 얘기가 나왔었고요. 너무 좀 슬픈 얘기인가? 너무 슬픈 얘기인가?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얘기, 좀 애매했던 얘기가 이제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양도세를 매수자가 낸대요. 양도세를 매수자가 내요. 네. 이거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글쎄요. 양도세 내주기로 하고. 네.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불법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불법이다. 사회성 괜찮다고. 네. 그럼 만약 불법이라고 하면은 왜 불법일까요? 민기 씨 왜 불법일까요? 그거 많은데? 네. 아니 불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게? 근데 법에는 어쨌든 간에 양도세라는 게 한 사람이 이익금을 내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일단은 불법일 것 같긴 해요. 세금을 남이 낼 수 있거든요. 원래. 남이 낼 수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남이 내줄 수 있어요. 협의했잖아. 협의한 사항이면. 이게 되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대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예. 이게 불법이 되려면은요 어떤 조항으로 들어가냐면 다운계약서예요. 왜냐면은 5억짜리 집인데 세금이 예를 들어서 5천이 나와요. 예. 근데 매수자가 내주기로 했어요.